안녕하세요. 명품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철학과 18학번 탁성재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이 주제의 부제로 밴드웨건 효과로 보는 명품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그 설명에 앞서 뒤에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그림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결혼식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19세기 당시 소위 패션 아이콘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당시의 여성들에게 있어 빅토리아 여왕이 어떤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릴지가 초유의 관심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 속 중앙에 위치한 빅토리아 여왕이 입은 드레스에서 특별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사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조금 화려하다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드레스가 당시 어마어마한 파격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드레스의 색깔에 있습니다. 사실 빅토리아 여왕이 결혼식 드레스의 색으로 하얀색을 입기 전에는 결혼식 드레스에 스탠다드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패션 아이콘이었던 그녀가 입고 있었던 하얀색 드레스가 그녀의 영향으로 유행이 되고 시간이 지난 오늘날에는 일종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재밌지 않나요? 이 앞선 일화는 밴드웨건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밴드웨건 효과는 대중이 악대차를 쫓듯 대중적으로 성행하는 유행을 따라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밴드웨건 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 많은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허니버터칩이 그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당시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SNS에서 유행이 본격화되어 열광적인 인기를 누리게 된 제품이었는데요. 실제로 이 유행 덕에 7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평창 롱패딩, 벌꿀 아이스크림, 나가사키 짬뽕, 노스페이스 패딩 등 많은 유행이 우리나라에선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밴드웨건 효과, 다시 말해 유행이라는 것은 보통 모방 소비로 이어지며 몰 개성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또 이러한 유행의 중심에는 대부분 어떠한 스타, 연예인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명품은 이러한 밴드웨건 효과에서 자유로울까요? 보통 명품은 대중들에게 그 브랜드가 생산하는 제품군의 근본이라는 말로 묘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계는 롤렉스, 가죽 가방은 에르메스 등등 이렇게 말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제품들은 정말 제품의 질적인 경쟁력에 의해서만 그 명성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은 대부분의 명품들도 밴드웨건 효과에 편승해 그 명성을 이룩한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어떤 유행에 편승을 하였고 그 유행의 중심에는 늘 스타가 있었습니다. 근본을 파헤쳐볼 첫 번째 브랜드 롤렉스입니다. 롤렉스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권위 있는 브랜드이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포브스 선정 100대 기업 중에 유일한 시계 브랜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계를 만드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지닌 시계 기업인 것입니다. 사실 롤렉스가 시장에 등장한 때는 중간에 보이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쟁이 일어난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편리하게 시간을 볼 수 있도록 회중시계에서 손목시계로 그 유행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롤렉스가 시장에 등장한 처음부터 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도 소개된 적이 있었던 고급 브랜드 브렉에는 최초로 손목시계를 만든 브랜드로서 이미 손목시계 시장에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고 롤렉스 같은 신생기업이 그 틈을 파고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유지되는 롤렉스의 방수 기술인 오이스터 기술이 접목된 모델이 당시에 소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판매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 롤렉스는 오늘의 명성을 얻게 된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화면 속 두 신문 페이지에서 공통점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셨나요? 맞습니다. 두 페이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여성인 메르세데스 그리치가 그 역사적 순간의 주인공입니다. 그녀는 영국 그녀는 여성 최초로 영국의 도보 해협을 맨몸으로 헤엄쳐 건너는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여겼던 그의 도전을 멋지게 성공해냅니다. 이때 그녀를 후원한 기업이 롤렉스인데요.
이러한 그녀의 성공을 기념하는 기사들이 대서특필될 때 롤렉스는 화면에서와 같이 그 기사 오른쪽에 자신들의 제품과 그녀의 성공을 함께 홍보하는 전면 광고를 실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모방 소비를 유도한 것입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그들 제품의 뛰어난 내구성과 방수 기술인 오이스터 기술을 홍보하게 되었고 결국 매출에 엄청난 발전을 이룹니다. 이 슬라이드는 여담의 느낌으로 추가를 했는데요. 그렇게 롤렉스가 성공적인 마케팅을 하게 되었고 그 인기가 매우 높아져 공산주의 혁명가였던 체게바라와 그의 친구 피델 카스트로마저 이 자본주의의 상징인 롤렉스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피델 카스트로의 경우 사진에서도 보이듯이 롤렉스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 늘 두 개의 롤렉스를 차고 다녔습니다. 공산주의 플렉스인가요? 이번에는 에르메스입니다. 가죽 가방의 근본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르메스는 사실 수업 시간에도 그 가치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배웠지만 그 가치를 다른 형태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 이번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표는 세계 브랜드의 주가총액 순위입니다. 세계 명품 브랜드들의 주가총액 순위입니다. 에르메스를 제가 엄청난 근본 브랜드로 소개하긴 했지만 시가총액이 루이비통 모이 헤네시 그룹에 뒤처지며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2위도 결코 낮은 순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루이비통 모이 헤네시 그룹은 옆에 보이듯이 많은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반대로 에르메스는 단일 브랜드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그 아래 디올은 사실 루이비통 모이 헤네시의 중간 지주사의 역할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높은 주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루이비통 모이 헤네시 그룹의 큰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 그 큰 영향을 받아 높은 기업 가치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 아래 케링 그룹 역시 알렉산더 맥퀸 등등의 많은 명품 브랜드가 속한 그룹입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본다면 사실 단일 브랜드 기업 가치를 시가총액으로 계산한다면 에르메스가 1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정말 따라올 수 없는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왼쪽 표는 에르메스의 매출 분석표인데 정말 가죽 가방의 근본 브랜드라고 할 만한 것이 모든 매출의 50% 정도가 가죽 가방을 팔아낸 수익입니다. 시가총액 1위라고 볼 만한 브랜드에서 매출의 반에 해당하는 양을 가죽 가방 하나로 달성해냈다는 것이 참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에르메스에서 판매 중인 가죽 가방의 양대 산맥이 보이시는 캘리백과 버킨백입니다. 어쨌든 대단한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이 에르메스에서도 흔히 멸시되는 모방 소비 마케팅을 해왔고 그것이 이 명품업계 1위 기업의 가장 견고한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 모방 소비의 모델이 된 주인공들은 바로 켈리와 버킨입니다. 우선 켈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수업 시간에 배워 켈리가 당시 스타일 아이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발표를 준비하며 예전 그레이스 켈리의 사진들을 찾아보았는데요. 당시 그녀의 스타일이 정말 오늘날의 패션에 비교해봐도 뛰어나면 더 뛰어나지 결코 올드하지 않은 스타일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몇 장 준비해왔습니다. 어쨌든 이 백의 제품명은 그녀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입니다. 원래 이 캘리백의 이름은 뿌띠삭 오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에 그녀가 이 가방을 들고 그것이 화제가 되자 그녀에게 허락을 구하고 그 가방의 이름을 캘리백으로 바꾼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극단적인 스타 마케팅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스타일 아이콘인 GD가 어떤 가방을 든 것이 화제가 되자 그 가방의 이름을 아예 GD백으로 바꿔 판매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종종 천박하다고 여기는 연예인을 모델로 하는 모방 심리가 사실은 전 세계의 명품의 끝판왕의 명성을 만드는 1등 공신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버킨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아예 당시의 스타일 아이콘의 이름을 따서 제작한 백을 출시한 것입니다. 물론 가방 자체의 디자인이 이들의 명성을 만드는데도 환산할 수 없는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 이들의 제품이 대중적인 명성을 갖게 된 데에는 부정할 수 없는 스타 마케팅, 밴드웨건 효과, 다시 말해 유행의 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본인의 의지에 근거한 자유로운 소비가 아닌 것일까요? 그저 모방 소비로 키워진 유행을 알지도 못한 채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런 회의적인 방법으로 명품을 정의하는 것은 되려 명품을 바라보는 비합리적인 천박한 시선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명품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아이콘. 결국 어떠한 물건들이 명품이 되는 데에는 그것의 품질이 물론 중요했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는 어떠한 사람의 아우라가 그것에 덧대어져 명품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서 소개된 롤렉스, 에르메스뿐만이 아니라 나이키, 리차드 밀 등등 다양한 브랜드의 성공 과정에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소비자인 우리도 물건의 명성에 본인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가 평범한 물건도 명품의 가치를 갖게 할 정도로 물건보다 자신의 가치를 우선하여 아이콘이 되고자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명품의 본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